기피하다는 경제 콘텐츠 3프로TV 오늘 아침 라이브 6월 5일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오늘 수요일이죠. 한 주에 가장 지루해질 수 있는 날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일이 또 휴일이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기운나는 그런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내일이 6월 6일 현충일,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 그분들 덕에 우리가 또 지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감사한 마음들 가져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수요일 먼저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 좀 살펴보고요. 박병창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오늘도 혹시 가스가 달릴지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도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던데 그런 흐름이 계속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오늘 문홍철 팀장 오는 날입니다. 문홍철 팀장, DB의 문홍철 팀장, 아주 어려운 얘기를 너무나 재밌게 쉽게 잘 알려주시는, 그리고 새로운 시각과 함께 또 전해주신 분이죠. 문홍철 팀장 시간까지 오늘 쭉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팀장님 자리에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가스 난립니다. 가스 난립니다. 어제라도 살 걸 그랬어. 껄무새. 네. 얘기할 때 엊그제 딱 내가 이제 그 뉴스 터지고 이제 너무 올랐나 싶어서 이게 이렇게 오래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참았거든요. 참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실 이렇게 테마주는 위험하다라는 얘기 되게 원론적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저야 이제 기자 일하다 보면 그럼 테마주 하세요, 지금 오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주에 대해서는 경계하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 오르는 건 오르는 거잖아요. 샀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러니까 이것도 별로 되게 원론적인 얘기긴 한데 혹시나 그냥 진짜 되나요? 라고 해서 진짜 주린이 분들이 있잖아요. 테마주 움직일 때 이거 진짜야? 왜냐면 제가 초년병 기자 때 뉴스 나올 때마다 증권사 리서치에 전화해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런 뉴스 나오면은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냐 내려가야 되는 거냐 맨날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잘 모를 때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3프로 시청자분들은 다들 잘 아실 테니까 이런 거는 그냥 할 때 잘 하시는 게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큰 돈 아니고 한 10% 정도 넣었다가 잘 되면 땡큐, 안 되면 그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다 같이 들어가 있죠. 이거 못 들어갔어. 그래갖고 이제 누군가에게 잘만 던지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아니겠죠, 근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 거래량이랑 잔고, 뭐더라? 매수 잔고, 매도 잔고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타타타타 하시는데 그 틱으로 보면서.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오늘은 조금 아닐 것 같아. 자, 오늘은 제가 첫 번째 뉴스에 삼성전자 HBM 얘기 해드릴 테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삼성전자 HBM? 그 뉴스 봤어요. 근데 이거 그냥 너무 좀 뉴스만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던데. 지금 마음 너무 급하신 것 같은데 내용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알겠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0.36%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0.17% 상승했습니다. S&P 500은 0.15%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보합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강보합된 분위기를 굳이 매크로 지표로 설명하자면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좋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으면 좋고는 뭐냐면 금리 인하를 안 하면 금리 인하 어차피 별 큰 기대 없어. 그거 가지고도 지수 이만큼 올렸어. 라는 부분들에서도 좋고.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면 그것도 좋고. 이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어제 미국 노동부에서 구인이직 보고서, 졸지 보고서라는 게 발표가 됐어요. 이게 예전에는 영향을 되게 많이 줬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이 좀 강하다. 그러면은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노동이 약하다. 그러면은 구인 건수가 좀 작다. 그러면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됐었어요. 근데 졸지 보고서 나온 거 보니까 4월에 구인 건수가 805만 9천 건, 전월 대비 29만 6천 건이 감소를 했는데 이 정도면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구인 건수가 최저 수준이라는 거는 노동시장의 어떤 과열이 많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요.
그러니까 이 숫자 자체는 굉장히 그 예전에 예민했을 때만 이런 숫자 나왔으면은 네. 크게 움직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뭐 그렇게 크게 많진 않은데 금리 인하를 뭐 할 수 있는 그런 매크로 지표가 나오니까 지수에 또 좋은 영향을 좀 미친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네. 이게 뭐 예민한 뉴스인 것 같아요. 어제 저녁에 한 장 마감 이후에 이 뉴스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주가 어제 시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제 밤 늦게까지 이제 전문가들과 이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어요. 물론 네. 뭐 전화로 했던 건 아니고 뭐 이래저래 문자도 주고받고 뭐 그러면서 좀 나눴었는데 일단은 그 중립기업 받고 네. 중립기업 받고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이 뉴스 나오고서 시간회에서 이렇게 움직인 거 보면 만약에 이 뉴스 장중에 나왔었으면은 변동성 엄청 컸을 것 같습니다. 아, 삼성전자. 예. 그 내용 일단 뉴스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젠슨항 CEO가 그 대만 타이베이에서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보시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납품하기 위해 테스트 중이며 결국 공급하게 될 것이다. 삼성전자 품질 검증이 탈락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보면은 굉장히 좋죠. 전 사실이 아닌데 왜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맥락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 뉴스가 어저께 헤럴드 경제에서 처음에 헤드라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딱 요 멘트만 제목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줄 공급하게 될 것 요것만 나왔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제 저 뉴스룸 할 때 뭐 시청자분들이 계속 올려주시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의 HBM을 공급하게 될 것. 에이? 뭐 이거는 다잖아요. 네. HBM 만드는 다잖아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품질 검증을 통과해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어?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쉼표가 어디 찍히냐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품질 검증 테스트를 통과해. 요게 이제 쉼표 찍히면 예, 예.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좋은 뉴스인데 만약에 품질 검증을 통과해 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이게 그냥 쭉 이어지는 문장이면 예. 아직 통과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통과해서 생산에 나설 수 있게 좀 해라. 아니네. 예, 예. 통과 좀 해라 빨리. 예, 예,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 거고. 그쵸. 통과는 했고 예. 야 그럼 이제 빨리 생산하자. 이렇게 이제 그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 뉴스를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주식을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주식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통과됐다 안 됐다가 딱 정해지는 그 순간 주가가 움직일 거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의 말에 이렇게 주목을 하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맥락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기업 활동이라는 거는 이렇게 한 줄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쭉 기간이라는 게 이제 필요한 프로젝트잖아요. 네. 프로젝트 단위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중립기업이라고 얘기를 드렸던 게 이 뉴스는 굉장히 좀 어떠세요? 이런 뉴스 나오면 오늘 딱 장 열리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달리긴 달리겠죠. 아무래도. 삼성전자 한 2%대 상승 봅니다. 2% 상승? 네. 엊그제 3%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랬어요? 오늘은 2%. 2%? 네. 아, 2.5 정도. 네, 저는 3%가 더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2%님은 요즘에 좀 2% 까칠하셔. 2% 형이 요즘 까칠해. 네, 저는 3%가 더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맥락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전에 로이터에서 HBM 퀄리티 테스트에 탈락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도 네.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해석이 됐었냐면 탈락이라는 단어가 거래를 안 하겠다는 의미라면 이건 틀린 보도다. 탈락이라는 게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면 틀린 보도다. 왜냐하면 상황 자체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HBM을 많이 공급을 받아야 돼요. 네네, 앞으로도 HBM 수요는 좀 더 늘어날 거고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고성능 반도체로 점점 가면서 비백 이런 거 가면은 칩넷에서 막 칩 2개 연결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럼 HBM 더 많이 필요해요. 네. 그러면 HBM이 더 많이 필요한데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만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세컨 밴드, 서드 밴드, 그러니까 2개, 3개를 필요합니다. 공급 네. 양도 그렇고 가격도 그렇고 여러 군데가 돼야 경쟁을 시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엔비디아에선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탈락이라는 개념이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면 야 너네는 퀄리티가 안 되니까 너네랑 거래 안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엔비디아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로이터가 그때 보도했던 게 탈락이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면 그건 틀린 보도가 맞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네. 이번에 퀄리티 테스트 보냈는데 완전히 잘 됐으니까 갖고 이제 우리 납품합시다. 라는 개념으로 보면 맞고. 아, 그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서로 그러니까 그럼 납품했겠죠. 통과됐으면. 예?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러니까 HBM이라는 제품의 표준 규격은 제덱에서 정해요. 제덱이라는 반도체 표준 기구에서. 네. 근데 그러면 그걸 사다 그냥 끼면 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 GPU에 딱 맞춰서 패키징 했을 때 그 성능이 나오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엔비디아랑 맞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좀 보완해 주세요. 엔비디아에서 그걸 계속 주고받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탈락이라는 게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의미라면 틀린 보도인 거고 그 당시에 삼성전자가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순조롭게가 별 문제 없이 납품이 될 거라면 라는 의미라면 이건 삼성전자의 반박도 틀린 얘기입니다. 또 틀린 얘기고. 예. 왜냐하면 사람을 그렇게 순조롭게 그냥 납품되는 거면 그렇게 막 수백 명을 동원해가지고 아직까지 납품하고 있지 못하는데 그게 순조롭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지금 더 맞춰야 되는 부분들은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단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삼성전자에서 맞춰서 다시 엔비디아랑 퀄테스트를 계속 해 나가는 게 지금의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젠슨왕이 갑자기 이 시점에 아 이거는 곧 공급하게 될 겁니다라고 해서 뭐 내일 다음 주 뭐 이렇게 공급될 거라고 기대하는 거는 맥락상 잘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반도체 기구나 이런 데에서 테스트하는 거에 의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표준 기준에는 문제가 없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거를 엔비디아 칩의 맞춤으로 이게 테일러 의상처럼 그쵸. 예, 그 맞춤으로 갈 때는 약간 어깨 좀 너무 좀 크게 나왔고 허리는 지금 안 맞아. 요 허리를 좀 줄이고 어깨 요거 좀 맞춰. 요거만 맞추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옷 사는 사람도 그걸 이제 맞춰서 살려고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거만 이제 좀 줄이면 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요 정도인 거죠.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갑자기 딱 생각이 났는데 네. 운동 선수예요. 네.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땀이 많이 나서 그 땀을 빨리 빼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능은 아직 근데 기능은 있는데 엄청나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뭐 이거 어지간한 이렇게 발열 뭐 다 빼주고 통풍 소재들 다 좋은 걸 했는데 그러니까 누가 봐더라도 이건 통풍 잘 되는 옷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땀이 너무 많아. 그거에 맞추는 게 아직은 SK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SK가 확실히 옷 만들었던 경험이 있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옷이 그것만 필요했었거든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옷을 또 만들어 봐야 별로 팔리지도 않고 살 사람도 없었는데 이걸 맞추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뭐 NCF냐 MRMF냐 해서 뭐 장비가 있냐 없냐 뭐 이런 얘기들 막 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그냥 젠슨왕이 그냥 어느 순간 딱 해가지고 곧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을 조금 맥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장 오늘부터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거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는 긍정적인 뉴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바뀐 게 있는 건 아니고 그죠? 뭐 현실이 크게 바뀐 거 있는 건 아니지만 젠슨왕의 말 한마디에 어쨌든 많은 그 투자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희망적인 태도를 갖게 될 것 같은 느낌은 있는 건 거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메모리 업턴이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근데 그 실적 좋은 거에서 HBM 매출 조금 빠지는 거 정도가 그럼 이게 이렇게 막 확 눌려 있어야 될 정도로 못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데는 이렇게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던 투자자라면 지금 꾸준히 이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로이터에서 워낙 탈락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젠슨왕이 부인을 해줬다라는 거는 꾸준하게 좋은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긍정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게 어제 SK하이닉스에서는 미래전략 담당 부사장이 HBM 수요 증가할 것 같은데 많이 증가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투자를 너무 빨리 하는 것보다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 감안해서 신중하게 투자를 늘려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가 또 어제 또 하이닉스에서는 또 회자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흥미로웠고 어제 반도체 뉴스 엄청 많이 나왔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컴퓨텍스 2024라고 대만에서 열린 행사에 네네네. 젠슨왕, 뭐 리사수, 뭐 팻게싱, 뭐 ARM CU, ARM CU까지 뭐 다 나와서 한 마디씩 하는데 좀 아쉬웠던 거는 이게 대만에서 하는 행사에 전 세계 그 반도체 좀 하는 사람들이 다 모인 거가 하나. 두 번째는 여기 왜 우리나라 CU 안 갔어요? 안 보일까? 안 보였어요? 뭐 아니 그래도 메모리 그 반도체 수많은 축들 가운데 메모리 축은 우리나라가 짱이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보여가지고 가서 뭐 한마디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아니 뭐 대만 사람들끼리 대만 말로 다 했나? 영어 쓰는 사람들이 젠슨왕 리사수 다 영어 쓰는 그래요? 사람들이잖아요. 예. 아이고 그냥 할만한데. 우리도 왜 누구지? 왜 그 삼성전자 노태문인가? 원래 경계현 사장이 반도체 담당인데 바뀌었죠. 참 노태문은 저 핸드폰 쪽인가? 예. 네, 그쵸. 여튼 네 우리 반도체 CEO들도 뭐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도 좀 내고 뭐 그렇게 기사도 좀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진짜 다음 뉴스로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데 막 뉴스들이 완전 아사리판이었거든요. 어제? 예. 그래요? 막 진짜 얘랑 경쟁자인 줄 알았는데 협업한다고 그러고 뭐 얘랑 친한 줄 알았는데 막 등에 칼 꽂고 반도체 관련해서? 예. 그래요? 마이크로소프트랑 인텔이랑 그렇게 친한데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야 노트북 CPU 내가 다 만들 거야, PC CPU 내가 다 만들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지금 이제 치열하게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서로 각자의 이해관계들이 엄청나게 또 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모양이군요. 자, 하여튼 반도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한 축이니까 또 그것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두 번째 뉴스 넘어갑니다. 더 안 하겠습니다. 네. 기술에 밀렸다는 걸 왜 인정을 못 하나요? 뭐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밀린다라는 그 개념 뭐 이전부터 지금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물가 어제 소비자 물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론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 왜 그러냐?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은 위에서 쭉 내려오다가 한번 위로 올랐습니다. 그래갖고 얘 물가 못 잡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내려와서 2.7로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이게 2개월 연속으로 2%대입니다. 4월에도 2.9였고 5월에 2.7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3.8까지 올랐던 부분에서 꾸준하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되게 인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저는 물가라는 단어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좀 달리 썼으면 좋겠어요. 물가와 인플레이션? 물가 내렸다 그러면 뭔가 체감이 안 되지 않으세요? 물가가 내리진 않았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대폭 둔화됐다. 물가 상승률이 예. 뭐 그럴 수는 있겠지. 체감 잘 안 되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면 신선식품 지수 우리가 많이 느끼는 신선식품 지수가 17.3%가 올랐습니다. 우와 17%. 네, 예. 사과 80%, 배 126%, 과실류가 거의 40%가 올랐고요. 과일 너무 비싸. 토마토 38%, 토마토 진짜 비싸. 고구마 19%. 토마토 그 방울토마토 한 팩에 8,000원씩 해요 요즘에. 예, 맞아요. 나 지금 어이가.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혼자 좀 있다 보면 그런 거라도 좀 먹으면서 뭐 8,000원이 없어서 하는 얘기는 아닌데 그래도 그런 거 좀 먹으면서 이렇게 좀 뭐 차에서 좀 할 거 아니에요. 예. 방울토마토를 제가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김프로님도 방울토마토 엄청 좋아하시던데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좀 먹으려고 하면 뭐 대추방울 무슨 스테비아 어쩌고 뭐 들어가면 한 팩에 플라스틱 요만한 거 한 팩에 10,000원씩이야. 내 어이가 없어갖고 좀 싼 거 보면 한 7,000~8,000원 합니다. 그냥 방울토마토. 예. 좀 색깔 여러 가지 좀 알록달록한 맞아요. 그건 또 너무 비싸. 뭔 놈의 토마토를 이렇게 비쌉니까? 옛날에 제가 방울토마토 키워봤거든요. 예. 한 줄기 이렇게 키우면 거기에 한 100개씩 달려. 근데도 그렇게 비싸나? 너무합니다 진짜. 저기 사무실 가서 김프로님 거 좀 드세요. 뺏어 먹어. 이거 어디 갔냐 이거 네, 방울토마토. 네. 근데 진짜 너무 비싸더라고. 큰 토마토도 가끔 이런 거 해갖고 이게 파스타 할 때 이렇게 해먹으면 맛있잖아요. 예. 큰 토마토 한 4개 빨간 거 한 4개 5개 들어있는 게 그것도 한 10,000원 가까이 합니다. 예. 더러워서 못 사 먹겠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물가라고 얘기할 때하고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체감도가 되게 많이 달라요. 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별로 이렇게
반감이 안 드는데 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뭐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냐 이 마음이 저도 그렇게 체감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제 물가가 좀 잡혀가지고 금리를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실 우리나라보다 지금 그 ECB가 훨씬 더 유럽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인하를 6월에 할 거다라는 얘기가 좀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어제 물가 지수가 나오니까 그럼 한국은행도 좀 금리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전에 그 변정규 전무님 아까 네네 미주은행 거기 뭐더라 이름 잊어버렸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프에서 나오셨을 때 둘이 얘기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ECB는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우리는 금리를 낮출 수 있을까? 금리를 낮췄을 때 환율은 어떤 문제가 생길까? 안 그래도 지금 우리 원화가 굉장히 약세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괜찮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다가 유럽은 보니까 거기는 진짜 성장률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성장이 꺾여가지고라도 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게 뭐 괜찮을 수도 있겠다. 물가 지수가 내려오는 수준이 이건 단순히 물가가 잡힌다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침체로 가고 있는 분위기 정도더라고요, 유럽은.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수출 경기가 좋아요. 수출 경기가 좋아서 GDP 서프라이즈가 나요. 근데 내수는 1분기에는 좀 좋았는데 그거는 이제 PF 쪽이 그 건축 프로젝트 마감된 것들 잔금 입금되면서 좀 많이 올랐던 것 같고 내수는 좋진 않아 보이는데 여기서 우리가 금리를 낮췄을 때 요 물가 내수 물가가 튀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꽤 이제 회자가 될 것 같아요. 그 매크로 쪽에 우리나라 금리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러면서 뭐 IMF 총재는 지금 너무 빨리 낮추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 정책 위반자들은 너무 이런 금리 인하 요구에 저항해야 된다. 네. 이런 게 이제 IMF 총재 얘기고. 그래도 우리나라에 왔던 아난드 IMF 한국 팀장 이 사람은 똑같은 IMF인데 대외적인 상황보다는 내부 상황들, 내부 물가 상황들을 보고 통화 정책 관련한 기조를 결정해야 된다. 또 얘기를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 매크로 쪽 이슈가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제 물가 지수가 나오면서 조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정프로 뭐 자꾸 뭐 징징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니 뭐 정프로 나름 뭐 괜찮아요, 괜찮은데 막상 이게 살려면 손이 잘 안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너무 비싸잖아. 네. 아니 뭐 냉면도 사 먹을 수 있어요. 18,000원이야. 18,000원이 없겠습니까? 있어요. 사 먹어도 괜찮아. 근데 이제 막상 계산하려면 좀 너무 비싼 것 같은 느낌이 그냥 든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이전에 그 가격을 주고 먹질 않았으니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한 10,000원씩 했었고 요즘도 뭐 그냥 한 30년 사이에 8,000원 올랐다 이러면 이제 괜찮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얼마 전만 해도 내가 한 10,000원 하던 것 같은데. 아니, 풀무원 냉면 4개에 9,000원이라니까요.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풀무원 냉면? 네. 아 그래요? 그렇게 따면 뭐 저 둥지냉면은 뭐 이거 중에 그 삶아 먹으면 되지 뭐. 그러나 이제 저는 둥지냉면보다는 풀무원 냉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둥지냉면은 약간 라면 먹는 느낌이 좀 있고. 아 풀무원은 그거는 저 물냉이에요, 비냉이에요? 뭐 물냉도 있고. 아 다 있어요? 네. 아 그건 좀 약간 진짜 냉면 먹는 느낌이에요? 예, 예. 그 육수도 이게 국물로 돼 있고. 아 그렇습니까? 둥지냉면은 짜서 물 섞어서 먹잖아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둥지 그다음에 저 풀무원으로 한번 물가 얘기는 꺼내는 게 아니었나 봐요. 네. 세 번째 뉴스는 LG엔솔 테네시 공장 가동 한 달 만에 배터리 수율 90%. 그러니까 LG엔솔이 기자들을 좀 초대를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현지 르포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뉴스가 이 키워드가 제일 눈에 들어왔습니다. LG엔솔의 그 조인트 벤처 공장이 있어요. 제너럴모터스하고 합작을 했던 공장인데 얼티엄 셀즈 2공장을 방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장에서 그 가동을 시작했는데 한 달 만에 수율이 90%가 넘었다. 이거 사실 되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왜냐면 LG엔솔이 그 한국에서 공장을 만들었다가 네. 그 공장을 그대로 중국에 남경 가서 만들었고 근데 수율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리고서 폴란드에 갔는데 수율이 절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똑같은 설비로 했는데. 왜? 모르죠. 수율은 원래 잘 몰라요. 왜 그렇게 나오는지. 그러니까 같은 설비의 공장이고 같은 재료 쓸 거고. 그쵸. 어차피 기술자들도 뭐. 그래가지고 기술자들도 그냥 다 보내버렸어요. 폴란드로. 네. 그 사람 그대로. 그래가지고 수율 잡는데 1년 이상 걸렸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좀 공장을 늘릴수록 엔지니어가 너무 부족하다. 이거를 AI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거의 그 가동 한 달? 두 달? 네. 한 달 만에. 네. 한 달 만에 90%로 올랐다는 거예요. 테넷이가 예. 여기는 어떻게 또 이렇게 잘 나오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노하우가 많이 쌓인 거죠. 수율 90%는 우리나라 공장 비슷합니다. 그죠? 90% 이상 되면은 다 잡은 거예요. 그 정도 뭐 더 잡을 게 그리고 없는 SK온 같은 경우도 그 저 배터리 수율 떨어진다고 엄청 이렇게 걱정들을 많이 했잖아요. 거기도 지난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90%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는 그 수율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들을 좀 같이 설명을 드리면은 요즘에 그 배터리 회사들 실적을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게 왜 어렵냐면 네.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서 장부가 너무 변해요. 그러니까 업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고 네.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원래 배터리 좀 안 들어가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의 변동에 너무 크게 출렁이는 이런 회사 제가 안 좋아합니다. 근데 실질은 별로 안 출렁거려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에 네. 연동이 되었거든요. 판매가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떨어진 거에다 많이 아, 붙이는 거고 그러니까 오르면 떨어진 대로 팔고 오르면 오른 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연동이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네. 재고 평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사놨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 평가 손실이 나요. 그렇죠. 판매가의 문제가 예, 아니고. 예, 그걸 만약에 팔잖아요. 예. 그럼 팔았으니까 예. 그건 또 이제 다시 환입이 돼요. 음, 그러니까 이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그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 이번에 1분기에 뭐 전기차 뭐 되게 안 팔렸다라고 해서 걱정 많이 했는데 1분기 나온 거 보면은 1분기, 2분기 뭐죠? 5월 달까지 나오는 거 보면은 전기차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예.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여기서 그 저는 AMPC란 용어가 좀 어려운데 단순히 보면은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면 미국 정부에서 돈을 줘요. 지원금을 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얼마나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지표인 것 같더라고요. AMPC가. 아 정부에서 얼마 주는 거 보면 아 얘는 배터리 몇 개 만들었구나 이게 보인다는 거죠? 그쵸. 그래갖고 보면은 지금 엔솔이거든요. 네. 엔솔의 텍스 크레딧이 한 1,890억 정도가 돼요. 근데 4분기에 2,500억이었거든요. 네네. 그럼 500억이 빠진 거죠. 1분기에는 500억 원치만큼은 생산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엔솔 같은 경우, SK온 같은 경우도 텍스 크레딧이 385억 원인데 네. 4분기에 2,400억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뭐 한 2천억 원어치 정도 생산을 안 한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 그러면 왜 전기차는 잘 팔리고 있는데 배터리는 안 팔리고 있냐? 네. 배터리 생산은 왜 안 하고 있냐? 작년에 많이 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기차 회사들이 재고를 소진하는 동안 배터리를 안 사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덜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수율의 문제 이런 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왜 그 반도체에는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미국 정부도 이 AMPC 같은 거 지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중국하고 직접 경쟁을 해야 되는 데는 오히려 배터리잖아요. 네. 반도체는 뭐 메모리를 중국이랑 직접 경쟁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배터리 산업 바라볼 때 그 중국이 저가 공세로 막 저렇게 나오는 거 이게 배터리를 막 태양광 LCD로 만들어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도 지금은 뭔가 좀 지원이 필요한 게 아닌가. 이게 굉장히 좀 빠르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캐즘을 어떻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이제 뭐 반도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배터리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좀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렇게 원가가 많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예. 이건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 뭐 실가격 많이 오른다고 해서 옷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예. 반도체도 뭐 그 규소 뭐 무슨 모래 막 유리 뭐 이런 거 가격이 실리콘 가격이 올라간다고 막 안 하잖아요. 출렁이지. 그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으니까.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무슨 인스타 DM 보내갖고 뭐 문자 보내면서 빨리 지금 마지막이다. 오늘이 막차다.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보냈어요. 저한테. 작년 그게 한 3, 4월 요때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진짜 아닌데 또 뭐 댓글에서 뭐 맨날 정프로 저거 저 발들이 없으니까 저런 헛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도 해갖고 제가 그때부터 3, 4, 5, 6, 7 이렇게 막 들어간 거예요. 3, 4월은 그쯤 괜찮았지. 맞아, 들어갔더니 그래서 좀 오르고 뭐 이런. 아유, 참 이 사람들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삿대질을 하세요? 그럴만해요. 이분들은 그럴만합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주식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만 했으면 괜찮았어. 이 사람들 말을 들어갖고 내 지금 마이너스 난 게 다 이 배터리 2차전지. 자, 우리 권순희 팀장님 오늘도 2차전지도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했죠. 어떻게 됐냐고. 그 사랑했다가 사랑은 그렇게 짧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을 같이 봐주시죠. 1년이면 많이 한 겁니다. 자, 우리 권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모레 뵐까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